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활평TV의 제이입니다. 차량 디자인 그리고 스펙 리뷰입니다. 인테리어 그리고 시승기를 보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꼭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뒤에 올라옵니다. 이번 세대에 제가 아우디의 매력에 아주 많이 매료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세대까지는 좀 심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Q7도 특히 SUV의 매력을 느끼기 좀 힘들었던 모델이에요, 이 세대는. 하지만 이 2세대 Q7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번 세대의 감성을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 얼마나 잘 묻히고 나왔는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저의 리뷰는 아우디의 중형 SUV 2세대 페이스리프트 된 Q7입니다. 지금 이 Q7이 너무 따끈따끈해서 많은 모델을 딜러십에서 소유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차량이 좀 지저분하고 보기가 약간 민망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계 공항을 거치면서 차량 크기가 계속 쪼그라들다가 요즘엔 큰 차가 다시 트렌드로 돌아서고 있어요. 저는 옛날에 세상이 다 쪼그라드는 줄 알았습니다. 미국 차들도 같은 세그먼트가 갈수록 몸집이 커져가는 마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독일 중형 SUV들은 몸집이 상당히 커요. 컴팩트 사이즈가 시장을 이끄는 트렌드였다가 요즘에는 중형 SUV로 좀 옮겨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Q7 페이스리프트에 관심이 많이 생기는 것도 같아요. 이번 2세대 Q7의 페이스리프트는 정말 대대적입니다. 디자인도 아주 많은 변화를 겪었고요, 인테리어도 아주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아직 북미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왠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이 2세대 Q7은 3세대 폭스바겐의 중형 플랫폼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플랫폼하고 파워트레인에 조금만 손을 냈다면 아마 풀체인지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먼저 파워트레인은 45 TFSI 그리고 55 TFSI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Q3를 제외하고는 모두 55 TFSI 엔진의 경험이 있어요, 저는. 아무튼 이 Q7 페이스리프트 차량의 45 TFSI 모델은 직렬 4기통 2.0 터보 엔진이 올라갑니다. 지금 독일 중형 SUV들 중에서 이 Q7이 가장 크기가 커요. X5보다도 거의 16cm가량 더 큰 전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특히 이 차량이 폭스바겐 그룹에서 3열 SUV로서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터보 모델은 아주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GLE도 2.0 터보 모델에서는 제가 실망을 많이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45 TFSI 모델은 248마력에 37.7토크를 보여줍니다. 뭐 그렇게 나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북미 벤츠 GLE는 2.0 터보 모델을 좀 주력으로 미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우디는 그렇지는 않아요. 중형 이상 차량들은 전부 다 3.0 터보 모델을 주력으로 밉니다. 그래서 이 55 TFSI 모델은 V6기통 3.0 터보 엔진이 들어갑니다. 아주 튼튼한 엔진이 들어가죠. 그런데 지난 세대 55 TFSI 모델은 329마력이었는데 요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335마력으로 약간 상승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파워트레인은 45토크를 보여줍니다. 역시 이 두 모델 모두 8단 자동 팁트로닉 트랜스미션이 올라갑니다. 가장 낮은 트림인 프리미엄은 54,800달러부터 시작을 하고 가장 높은 프리스티지 모델은 72,000달러부터 시작을 합니다. 차이가 큰데 왜냐하면 프리스티지 모델은 3.0 터보 모델만 들어가는 모델이라서 그래요.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이 Q7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프리스티지 모델에서는 기본으로 탑재가 된다고 하네요. 플래그십을 연상하는 그런 기본 스펙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Q7은 적응형 댐퍼하고 액티브 안티롤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승차감하고 바디 컨트롤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후륜 조향 시스템도 옵션으로 들어가고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선 유지 조향 어시스트 기능도 들어갑니다. 나이트 비전까지 들어간다고 하네요. 디자인의 변화가 크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앞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대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은 좀 너무 각도지고 밋밋했어요. 특히 전조등하고 후미등은 그냥 네모나켓만 뚝심 있게 들어가가지고 디자인적으로 좀 세련됨을 많이 못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좀 날카로운 라인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중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날렵하게 변했어요. 어떤 점이 많이 변했냐면은 특히 후드 부분이 많이 평평해지고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좀 납작하다라는 느낌이 주도록
이 코끝을 아주 길게 많이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메라에서 보시면은 이게 세단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납작하고 날렵하게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 Q7은 다른 세단이나 SUV랑 좀 다르게 코끝이 조금 더 길게 빠져줘서 좀 날렵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후드 위에 라인들도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넓고 평평한 후드로 바뀌면서 심심하지 않도록 라인을 아주 깊게 잘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전조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조등에서 아주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지난 세대에서는 정말 네모나게만 빠져줬어서 이번 세대에 오면서 많은 아우디 차량들이 이 그릴이 삐져 들어오면서 이 각도를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런 부분 마음에 들고요. 그래도 현 세대 디자인 인자를 좀 살리려고 하면 좀 하나만 골랐었으면 좋겠는데 이 차량은 좀 약간 오버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 아래쪽에 밑으로 좀 빠지는 느낌은 지금 A6에서 봤던 모습이죠. 요 삐져 들고 들어오는 라인이 요 아래쪽 코를 좀 약간 흘러내리는 다는 느낌을 두도록 전조등을 뒀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평평하게 깎던지 아니면 이쪽을 평평하게 깎던지 해서 하나만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오버했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래도 지난 세대보다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어요. 지금 이번 세대 들어오면서 A7이나 QA처럼 이 매트릭스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이 차량은 매트릭스 라이트가 안 들어가서 좀 실망을 했었는데 그렇지만 안쪽에 보면은 디테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람보르기니 후미등이나 들어갈 만한 이 화살 촉 고 디자인이 안쪽에 들어가 있고 바깥쪽에도 하나 더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레이어가 있다라는 느낌을 들도록 되어 있고요. 19 LED 라이트가 또 아주 멋있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번 세대에 오면서도 또 아주 큰 변화를 겪은 부분은 이 그릴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릴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독삼사 중에서는 제일 큰 그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릴 모양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세대 Q7은 좀 길게 토끼 이빨처럼 무슨 대문 같은 느낌을 주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육각 모양을 아주 잘 살린 그릴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 그릴에서 아주 좋은 부분은 이 지금 후드 레이어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 그릴 무광 크롬 아웃라인이 있는데 하지만 범퍼 라인이 그 그릴을 둘러싸면서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전면부가 있고 그 안에서 이 크롬 그릴부가 뚫고 나온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아주 마음에 들고요. 그래서 이 그릴 끝쪽에 좀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하고 범퍼부하고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많이 길게 빠져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릴 크기 커져서 사람들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긴 많은데 저는 아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그릴 디테일들이 아우디가 그렇게 많은 기하학적인 도형을 넣어서 이 그릴을 완성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 문풍지 살처럼 잘 돼 있는데 이 차량은 특히 이 세로줄이 크롬 라인으로 들어가면서 살 높이가 바뀌게 이렇게 돼 있죠. 굉장히 예쁘긴 예쁜데 그 이외의 부분이 그릴 크기가 커지면서 무광 플라스틱으로 너무 많이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백이 너무 많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특히 아래쪽 부분에 보면은 너무 여백이 많다라는 느낌을 주죠. 하지만 이렇게 앞범퍼 사이드에 있는 에어로 인테이크 부분이 살짝 마음에 안 듭니다. 무광 플라스틱으로 들어가 있어서 좀 싼티도 나고 디자인 인자를 좀 많이 넣으려고 지금 보면 이렇게 빠지는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이 크롬 라인이라든지 좀 정돈이 안 된 느낌이에요. 크롬 라인도 어떤 다른 부분하고 어울려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 빠지는 느낌도 별로 다른 디자인 인자하고 어우러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인테이크 살 부분을 물결 있게 넣어줬는데 나름 신경 써준다고 써줬지만은 더 조잡하게 만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요 지금 아래쪽에 에어 스플리터 있지 않습니까? 그쪽 디자인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무광 크롬으로 라인도 잘 빠져 있고 앞으로 조금 돌출돼 있어줘서 약간 스포티하고 진짜 에어를 깎는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모습은 전체적으로 변화가 아주 컸고 아주 많은 부분이 긍정적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옆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모습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앞에 후드 부분이 납작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앞쪽 리뷰에서도 보여드렸듯이 후드 부분을 좀 넓적하게 얇게 뽑아줬는데 날카로워 보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옆 라인들이 아주 날카롭게 변했다는 건데요. 현 세대에 들어오면서 아우디 모델들이 이렇게 날카로운 라인을 써서 몸매에 많은 직진성을 부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후면에서 전면까지 쫙 이어지는 라인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주 멋있고 좋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 탑승부보다 바디부가 튀어나온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A8만큼 이 바디부가 엄청 많이 튀어나와졌어요. 하지만 이 돌출된 바디부의 이어짐이 이 후미까지 같이 연결이 됩니다. 좀 느낌이 외관 느낌이 좀 나기도 하고요. 지난 세대에서 몸매가 좀 비정상적이다라는 느낌을 줬던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굳이 이 바디부를 밖으로 꺼내는데 후미까지 연결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가
3열까지 커버를 아주 잘하는 중형 SUV예요. 그래서 지금 전장이 아주 넓기도 하고 특히 이 윈도우 트림이 아주 길게 빠져 있습니다. 특히 C필러, D필러 사이에 윈도우가 이렇게 큰 차량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잘 뽑아냈어요. 바디 강성이 아주 좋아서 윈도우 쪽에서 많은 바디를 뺄 수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윈도우 트림도 아주 바디부랑 잘 맞춰져서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좀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은 이 휠 주위에 팬더 부분인데요, 너무 불쑥하게 튀어나와져 있어요. 근데 좀 부드럽게 튀어나와준 게 아니라 휠 주변을 꼭 볼에 쏘여서 부어서 올라온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찌 차량들 보면은 SUV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좀 보기 싫어요. 좀 너무 90년대 감성을 보여주는 그런 휠 주위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휠 주변 트림들은 다 유광 플라스틱으로 바디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움이 보이고요. 이번 세대 아우디 SUV들이 정말 마음에 드는 점이 뭐냐면은 전륜 후륜 사이 바튼부 바디가 디자인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굴곡도 아주 많이 날카롭게 되어 있고 이게 무광 메탈 트림이 플라스틱이지만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라인들의 향연이다 이렇게 보일 만큼 들어가 있어요. 도어 핸들이 디자인이 좀 너무 옛날 감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특징도 없을 뿐더러 현 세대에서 많은 차량들이 노력하는데 거기는 좀 뒷받침을 못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휠 디자인을 보도록 해요. 지금 18인치부터 22인치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택지를 주는 차량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18인치부터 22인치까지 골고루 들어갑니다. 그리고 22인치가 뭡니까? 엄청 큽니다. 지금 이 차량도 21인치에 285mm 광폭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큽니다. 지금 이 정도면은 거의 슈퍼카에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몸매를 잘 받쳐주겠다 이런 느낌이 들게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휠 디자인을 보면 좀 익숙하실 거예요. 저희 Q3 리뷰를 보신 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같습니다. 같은 디자인의 스포츠 휠이 들어가 있어요. 디자인은 아주 잘 돼 있지만 여기에 무광 플라스틱 액센트가 들어가 있는 거는 디자인을 아무리 좀 잘했더라도 재질 때문에 고급성을 많이 떨어뜨린다 그런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역시 아우디는 휠 디자인 굉장히 잘한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앞바퀴에는 W10번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적응형 댐퍼도 옵션으로 들어가는 차량이죠. 자, 뒷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모습도 페이스리프트 전보다 상당히 날카롭게 변화를 많이 했어요. 지난 세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미등도 너무 그냥 네모나게 빠져서 좀 보기 싫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변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지금 옆에서 보면은 이 텔게이트 윈도우 쪽만 이렇게 기울기가 먹어서 쓰러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바디 전체가 이렇게 좀 쓰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엉덩이 쪽이 많이 튀어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엉덩이 쪽이 튀어나오는 것도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슬로프 먹어서 빠져나오니까 몸매가 좀 더 이상한 것 같습니다. 몸매를 좀 더 키우려면은 아예 이 테일게이트 부분까지 많이 돌출을 시켜주고 이 테일게이트 윈도우 쪽만 슬로프를 줬으면은 좀 스포티함을 살려주면서도 공간을 많이 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일러 부분은 정말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깔끔하고요, 심플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주고요. 하지만 요 사이드 에어 커튼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연속성 없이 좀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을 조금 남겨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요 후미등을 보도록 해요. 후미등은 제가 앞쪽에서 매트릭스 라이트가 안 들어가서 좀 아쉽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후미등에는 매트릭스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냥 매트릭스 라이트도 라이트로만 디자인 인자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아예 구조물 쪽으로 라이트 하나하나 들어오는 부분을 아예 입체적으로 안쪽에 보면은 다 구성이 됐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또 이 라이트가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차량을 켜고 끌 때 저를 반겨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향 지시등도 애니메이션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2세대 모델이고 페이스리프트만 되다가 보니까 이 후미등을 테일게이트가 다 먹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테일게이트를 보여줍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은 이 테일게이트하고 후미등이 디자인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져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후미등 이렇게 사이드 쪽을 너무 댕그랗게 잘라 놓은 느낌을 주지 않나, 그것 때문에 좀 더 네모해 보이지 않나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번 세대에 오면서 바꾸기는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안쪽에 날카롭게 빠지면서 A6처럼 중앙에 무광 크롬 라인이 액센트로 들어가 있는 부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굳이 이 크롬 액센트 아랫부분까지 후미등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도록 디자인이 됐어요. 차라리 이 부분을 뺐다면은 전조등 느낌하고 좀 깔맞하는 느낌으로 디자인이 맞춰졌을 텐데 굳이 아래쪽까지 뽑아줘서 이 페리 전 모델하고 느낌을 많이 공유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 뒷범퍼 디자인이 좀 애매합니다. 아주 많이 애매합니다. 이 뒷범퍼 자체도 기울기가 젖어 있어요. 아래쪽으로 오면서 밖으로 더 나오도록 디자인이 됐어요. 그런 부분 마음에 안 드는
데다가 디자인이 너무 복잡합니다. 디자인 인자를 너무 많이 구겨 넣었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돼 있어요. 레이어도 지금 바디 컬러, 무광, 크롬, 그리고 또 무광 이런 느낌 들도록 레이어가 많이 젖어 있는데 레이어가 좀 지저분합니다. 중앙에 여기 반사판도 억지로 넣을 곳이 없는데 이 레이어들 산에 비집고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아주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페이크로 된 배기구 디자인인데요. 이제까지 제가 아우디 페이크 배기구 디자인들을 보면 아주 잘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량은 어지러울 뿐더러 안쪽에 무광 플라스틱이 그냥 너무 노출이 많이 돼 있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토이치 있는 것 말고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트렁크 안쪽을 보도록 해요. 지금 이 차량은 3열까지 커버하는 지금 5m가 넘어요. 5m 4cm 전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커다란 중형 SUV입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3열까지 올려 놓았어요. 그렇지만 차라리 캐딜락 XT6나 GMC 아카디아보다 훨씬 더 큰 트렁크 공간을 보여줍니다. 상당히 커요. 뭐 물론 상당히 크다고 해서 진짜 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3열이랑 비교했을 때 Q7은 정말 중형 롱바디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풀사이즈 여행 가방을 넣어보도록 해요. 이 풀사이즈 여행 가방이 물론 세워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눕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넣어놔도 닫히는지 보도록 해요. 안 닫힐 것 같다. 닫히네요. 그래서 풀사이즈 여행 가방을 옆으로 세워 갖고 넣었는데요, 충분히 들어가고 그리고 백팩 몇 개 더 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정도의 공간을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크롬 플레이트 마감이 스크래치 안 가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플로어 높이하고 범퍼 높이하고 같아서 범퍼 기스 날까봐 좀 걱정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3열까지 다 펴져 있을 때 트렁크 공간 확장을 위해서 아래쪽을 많이 파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어보겠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 차량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버튼을 누르면은 차량 높이를 또 조절을 해서 짐 실기 편하게 변동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3열을 전자동으로 눕힐 수 있게 전자동 버튼이 있습니다. 인테리어에서 보면은 이 3열을 안쪽에서 양쪽에서 다 접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이 트렁크 안쪽에서는 한쪽에만 있는 건 약간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이 3열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높여보겠습니다. 전자동으로 내렸는데 좀 많이 오래 걸리네요. BMW X7은 다 이깁니다. BMW X7보다는 빠르긴 하지만 상당히 느려요. GM에서는 좀 빨리 내려줘서 경쾌했었는데 좀 느리긴 합니다. 그래도 아우디가 이 트렁크 플로어 레벨을 엄청 잘 맞춥니다. 그래서 3열을 다 눕히면은 완전 평평해요. 진짜 여기에 내가 살고 싶다 할 정도로 평평합니다. 3열만 눕혀도 어마어마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진짜 엄청나요. 풀사이즈 여행 가방이 진짜 초등학생들 진짜 가방들처럼 쏙 들어가고도 엄청난 공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 3열 공간은 좋았고요. 2열은 아쉽게도 앞으로 가서 눕혀야 돼요. 자, 2열까지 다 눕혀봤습니다. 2열까지도 정말 평평하게 눕혀집니다. 이거 아우디 감성은 정말 트렁크에서도 이렇게 매력적이게 뿜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열까지 다 눕히면 정말 어마어마한 공간을 보여주죠. 그래서 공간성은 정말 최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트렁크였습니다.